근데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 교수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위원장이 있고 김건희 지도교수가 있어. 이번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사람은 심사위원장이에요. 단독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장. 더 문제이신 분께 물어라. 이 말의 맥락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 의심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의 이 인터뷰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나는 사실 여기 관련이 별로 없고 진짜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지금 윤근혁 기자가 가서 물었더니 답변은 주로 다 회피를 하더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논문의 심사위원 성함을 직접 손으로 쓰셨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지금 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게 한 사람이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물었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좀 약간 틀린 글씨체를 보이려고 썼지만 한 사람의 글씨체임이 보통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이번에 찾아간 사람은 오승환이야, 위에. 심사위원장. 오승환이고. 그래서 논문의 심사위원 성함을 직접 손으로 쓰셨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그러면은 그 논문에 찍은 도장은 본인 것인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논문은 직접 읽어보신 게 맞는지요? 답변을 할 가치가 없네요. 그 논문에 점집이나 햇빛 캠퍼스에서 긁어온 내용도 있는데. 노 코멘트인데요. 예, 시끄럽고요. 저는 관심 없고요. 강의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죠? 싸가지 없는 경우요. 그리고 이걸 아무리 파도 내 책임은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죠. 그렇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정작 거기에 그러니까 담당을 했던 사람은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오승환이 심사위원장으로서 연락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저렇게 그런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도 났고 국민대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이 자체에 지금이야 뭐 논문 재조사위원회 만들어져 가지고 표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원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논문 자체를 학위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 통과시킨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의 뉘앙스는 오승환 입장에서는 아까 막 지적한 사람, 아까 그 도장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김건희 지도교수인 거예요. 전승규. 전승규는 지금 휴강 중이야. 그러니까 아니, 네. 실제로 오승환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자가 찾아가니까 짜증이 났던 것 같고 전승규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휴강해버렸어. 아니 저번 주에 휴강을 한 거니까 이번 학기에 강의는 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승규는 휴강을 하고 튀어버린 거예요. 네. 언론을 피해갖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범인은 전승규인 거지. 그렇죠. 오승환은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이긴 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논문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이거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모든 실무는 대부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특히 지도 교수라면 그 논문을 읽어보지 않고 통과시킬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표지부터 엄청 꼼꼼하게 읽어봤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멤버 유지라는 그 표현까지 다 꼼꼼하게 읽어봤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거죠. 김건희의 논문 표절을 설명할 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 그 서명 부분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딱 보시는 것처럼 진짜 각자 서명한 것과 아닌 것이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다가 도장도 달라요. 도장도 다르다는 면이. 왜냐하면 오승환이 지금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박사 논문 써봤어? 너 써본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정말 예의 없게. 그러면 다른 사람 박사 논문은 왜 저렇게 했습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김건희 논문만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은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표절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냥 이대로 무마될 줄 알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대 오정이라 그래가지고 저 교수들 사진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승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야, 진짜 같은 사람 이름이 필체가 다른 거 웃기잖아요.
오승환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전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성재도 그렇고 오명훈도 그래요. 4명이 겹쳐 있는데 4명이 다 글씨체가 달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글씨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간과한 게 있죠. 김건희가 최근에 무슨 행사 가서 방명록 남긴 그 글자체가 지금 김건희 논문 글자체랑 아주 유사해요. 이거는 비슷하다는 오승환도 전순기도 글씨체가 아니고 김건희 글씨체랑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썼다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상 글씨체가 매우 유사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예. 정말 이게 나라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한 여자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에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불법 같은 게 없었다면 그 사람은 노력이고 신화를 쓴 거지만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게 지금 불법인 것들, 이 표절인 것들이 드러나서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뻔뻔하게도 야당이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는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간들간들해서. 왜?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러우면 복사해. 1억도 줄 수 있지.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사는 거지. 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거든요. 올라가는 거 언젠간 내려와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홍. 그게 영원한 건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무려 70년. 1952년 왕이 되고 나서 70년 동안 왕이었다고. 그래도 이 양반 돌아가시잖아요.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지금 저러고 있다가 김건희는 아마 말년에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데요. 말년 말고 그거 안 내년. 보일까요?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말년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뭔가 손가락질 당하고. 감옥에 있으면 성형 같은 거 보조 못 받죠. 얼굴 막 무너져 내릴 텐데 어떡해? 염색도요. 진짜 필요할 때 1년에 2번인가 허락해준다 그랬지? 아. 염색도.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렇게 재판받으러 나오면 머리가 희끗희끗해갖고 네. 박근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성형은 무슨 개뿔. 그게 이제 한번 보톡스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아이, 칠 리프팅. 실력. 안면 거상술. 뭐 그러면 또 남상이 튀어나오겠죠. 아무튼 진짜 이렇게 살면서 행복할까 싶은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못생기거나 좀 늙어 보이거나 재산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난 문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염색하는 게 얼마나 싫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염색을 해요. 평산마을 내려가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생활하잖아요. 시험도 안 갖고. 예.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인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해외 나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되면 콩태해가지고 까맣게 앙드레김도 아니고 까맣게 칠하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까먹을 수 있는데 그 대통령 주치의가 누굽니까?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그게 아마 대통령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뭐 의사로서 실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일반 그 대학 과정 의대 과정을 수료했으면 다 의학 상식은 있겠죠. 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전문 그래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보통 그 대통령들이 그 취약한 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의가 가거나 그러면은 일반 내과 전문의가 그 가는 게 통상적인 그 사례였는데 뜬금없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상했잖아요. 예. 댓글창에 어떤 미친놈 하나 있는데 한번 제가 반박을 해드리려고. 네. 디테일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맥락이 없는 얘기는 하지만 이재명이 김부선을 농락하고 모른다는 거냐? 우리 방송 좀 볼래? 잠깐 검색해봐봐. 새날 김부선 검색. 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김부선 이야기를 하니? 지금 2022년이야. 이분 둘리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증거도 없이 주의 주장만으로 자기가 혼자 뇌피셜에 빠져가지고 권성동에 했던 그 망상을 혼자 하신 분. 한 말마다 거짓말로 드러나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지금 아시는 분. 윤석열 씨세요? 아니, 근데 냉동인간이야? 김부선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좀 불쾌한 게 굉장히 어떤 외적으로 뛰어난
그 미모가 뛰어난 여배우였다면 좀 다른 분위기였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도 외국 가가지고 이제 못나는 짓들을 많이 하니까 분노의 보수 쪽에서 와가지고 예, 이야기들을 많이 그러놓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 우리한테 안 갚하는 예, 거야? 예. 미우니까 아유. 괜히 여기 와가지고 화풀이 하신 것 같아요. 아이씨, 그 보수 어르신도 아니고 김부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새날 방송이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왜 김부선의 말이 거짓말인지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다. 여기 대한민국 공식 인정 김부선 전문가가 계세요. 부러워. 그걸 어디다 갖다 대냐고. 그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난 이재명이랑 사귀었어. 이야기했는데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임이 들통났다고 해요. 사람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김건희는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한 거짓말과 범죄가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되니까 드러났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뭐 표절이든 무슨 뭐 거의 경력이든 이력이든 뭐 주가 조작이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중에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심지어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뭐 특검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팩트체크 해드렸잖아요. 특검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거짓 선동을 했거든. 이거 명품이네 뭐 물건을 받았네 말이 하지만 그게 그런 걸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 팩트체크가 안 되면서 모자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머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팩트체크를 하면 디테일이 많아지잖아. 내용이.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머리 아프다. 자기 머릿속에 다 정답을 내려놓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김우성과 사귄 거야. 막 공격해. 그러려면 그쪽도 악플을 달고 다니려면 본인이 팩트로 무장을 해야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아니 우리 쪽에 난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 한 번 고정화된 이미지에 팩트 체크가 돼도 계속 공격하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 하십시오.